안녕하세요. 응급처치 닥터큐의 배민순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산을 바라보며 산행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귀여운 야생동물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산행 중에 야생동물들을 마주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하지만 귀여운 외모에 선뜻 다가갔다가 물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가정의학과 최은혜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동물들 먹이가 되는 열매들이 줄어들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산짐승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청설모나 너구리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다가가서 아 예쁘다 하다가는 또 안 좋은 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에게 다가갔다가 물리기라도 하면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살짝 긁혀서 가벼운 상처가 났더라도 타액의 감염으로 인해서 공수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공주병이 아니라 공수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이 공수병이 뭔가 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이게? 네, 흔히 광견병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서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공수병은 기본적으로는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병이고요. 야생에서 생활하는 동물, 예를 들면 너구리나 여우 같은 것에서 바이러스가 주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게서도 공수병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수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광견병이라는 건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공수병을 전파시키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입니다. 공수병 바이러스가 있으면 침이, 눈, 코, 입에 점막이 닿거나 공수병에 걸린 환자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반드시 공수병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 공수병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쉽게 접할 수 있는 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야생 동물에게 물렸을 때 이러한 방법만 취한다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첫 번째 화면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의 타액으로 공수병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투할 수는 있지만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을 경우에는 90%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독도 없이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감싸는 것은 세균이 번식하도록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고기 멍멍이탕이라고도 하죠. 이런 음식을 보양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공수병에 걸린 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공수병에 걸리나요? 네, 공수병 바이러스는 저온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60도씨에서는 5분만 가열하면 사멸되기 때문에 보신탕으로 드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네. 또 이번 질문은 사실 좀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공수병에 감염된 사람에게 사람이 물린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공수병에 또 걸릴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 경우 공수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입속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사람이 사람을 무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엉뚱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수병이란 게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공수병에 걸린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초기 증상은 첫 번째로 3에서 8주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다른 바이러스 감염처럼 두통이나 발열, 오심, 구토,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정신신경계가 흥분하게 되어서 정신착란, 환각, 사고의 장애, 근육의 마비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뇌염 증세가 서서히 발생하게 되고요. 약 50%의 환자에게서는 물을 마실 때 후두나 인두 부분이 경련이 일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병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 공수병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생동물에게 물리면은 그렇다면 다 공수병에 걸리는 건가요? 뭐 물리게 됐을 때 이게 공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구별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동물에 물린 직후 공수병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험동물에 물린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바로 의료진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수병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은 면역 글로불린이나 예방 백신 같은 것을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서도 공수병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10일 정도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서 광견병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재빠른 응급처치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물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예방법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수병 예방하는 방법을 같이 보시면요. 위험동물과의 접촉을 주의하시고요. 접촉이 예상될 때는 미리 백신을 접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완용 고양이와 개는 1년에 1회 공수병 백신을 접종하시고요. 동물에 물렸을 때에는 즉시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냅니다. 네, 요즘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리 뭐 사랑스러운 애완견이라고 해도 공수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접종하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유기견이나 귀여운 고양이들을 길에서 많이 보는데요. 공수병 예방접종을 맞은 동물일 수도 있겠지만 귀엽다고 해서 함부로 다가가시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야생동물에게 물렸을 때 취해야 하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